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던 증시가 오늘 장중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막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증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계속 좋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계속 좋다는 게 일자로 계속 뻗어가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가다 쉬다 하는 거죠. 또 쉬어감도 이렇게 길게 쉬는 것도 있지만 가다가 또 며칠 정도 쉬었다 가고 이런 쉬어감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일단 3,800선까지는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00선도 어쩌면은 내년 상반기 되면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도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시작은 보니까 상승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5일선입니다. 요 분홍색 선이. 5일선을 깼다가 다시 잡아 올려서 5일선을 또 탔죠. 장중에 5일선 한번 깨지면은 다시 5일선 타는 게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여러분들은 매번 이걸 관찰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시 타는 게 힘듭니다. 한번 깨지면요, 그날은 일단 못 한다 봐야 되고, 그리고 2, 3일 동안은 일단은 5일선 못 하다가 다시 잡아 올리는 게 보통인데, 그것도 좋은 장에서.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보면은 빠졌다가 5일선 바로 탔죠. 이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심리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파월 발언 때문에 좀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니죠. 나스닥도 보시면은 5일선을 아예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붙여서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오고 실적 가이던스 잘 주고 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플러스 0.2%권인데 아마 오늘 또 잡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렇게 살짝 5일선 부근에서 흔들렸다가 바로 잡아 올리고 이게 지금 미국 증시고 우리 증시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어제 파월 발언이 금리 인하를 좀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걱정 같은 것들을 좀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은요, 이게 10월 달이고 이게 12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할 확률 94.1%. 전날에 얼마였냐면은 8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발언에서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금리 인하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라고 또 했는데 이거 맨날 하던 소리죠. 그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흔들렸다 그러는데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보면 기대치는 10월에 대한 기대치는 더 올라간 거예요. 94%까지 올라가 있고요. 12월 달에 대한 기대치는 7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 특히 올해 2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빵빵하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시장이 꺾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으로 전진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실적은 뭐가 받쳐줍니까? 실적은 미국 같으면은 AI, 우리나라 같으면은 반도체가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AI의 대표주 뭡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 뭡니까?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N3이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시장 안 꺾이고요. 유동성, 이거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는 좀 있어요. 경기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물가가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경기 안 좋아지는 거는 거의 이제는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고용이 너무 안 좋은 거는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상수인데 이건 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파월도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파월의 고민은 경기 살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죠.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를 확실히 좀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파월의 고민이죠. 그러려면은 한쪽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양쪽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지금 오를 수도 있다. 양쪽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파월이 고민인 겁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일단은 경기는 안 좋아진다는 확실해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만 완만하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고 경기 안 좋아질 거는 거의 알겠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면은 뭐 금리 계속 내리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적 좋은데 기업들 실적 좋고 코스피 또 미국 기술주들 실적 좋은데 금리도 내릴 것 같아. 이것만큼 주식시장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둘 중에 하나가 훼손될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오릅니다. 단지 속도의 문제고 또 가다가 숨고르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좀 흔들림이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또 뭐 굉장히 좀 걱정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코스피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삼성전자를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이 지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침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부침이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거를 확실히 넘어가기 전까지 시장 전체가 조금 숨고르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시장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숨고르기가 들어오는 게 보통인데요. 보통 그래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5일선을 훼손하지도 않았어요. 장중에도. 5일선 위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늘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왔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주면은 삼성전자는 내일 아침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또다시 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는 11만 원 간다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그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시장 반도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 반도체 얘기 조금 이따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얘기하는 거니까 요 정도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어가죠 계속. 특징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계속 뭐 괜찮다 하는 말씀이고요. 특징주 일단 첫 번째 반도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얘기 이어갈게요. 지금 그 반도체는 있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때 고점을 찍었습니다. 또 요때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거 왜 고점 찍었는지 아세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 코로나 때 올라가다가 이때 고점 찍었습니다. 이거 왜 고점 찍었냐면은 반도체 실적 피크론 나오면서 고점 찍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실적 피크는 이때가 아니고 한참 지나서 요때쯤에 실적 피크가 나왔는데 피크론이 나오면서 요때 고점을 찍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 얘기하면서 미리 피크 나올 거다 하면서 피크론이 나오면서 이때였는데 삼성전자 실제 피크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의 피크는 언제 나오냐면요. 실적 피크론이 나올 때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때 피크를 찍습니다. 고점이 나옵니다.
이제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그 반도체는 이번 겨울은 반도체한테는 따뜻한 겨울이다. 그리고 27년도나 돼야지 피크가 나올 것 같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까지 반도체 좋을 거고 반도체 실적 피크는 이번 주기 반도체는 이런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이러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이제 여긴 거예요. 여기 25년인 거고요. 여기 25년. 내년 계속 좋을 거고 이 피크 나오는 게 27년 정도에 피크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만큼 갔다고 해서 여기서 반도체가 고점 찍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거 뚫고 올라가고요. 일단 11만 원 말씀드렸지만은 더 뚫고 13만 원, 15만 원도 갈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게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단지 가다 쉬다 저항 때 걸리면 또 쉬었다 가고 뭐 또 가다가 또 일 생기면 조금 더 매물 좀 맞고 가고 이제 이러는 거죠. 맞으며 갈지언정 계속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이제 출발이라고 보셔야지 지금 피크다 또 뭐 단기 매도다 여러분 그 반도체 단기 매도 한 다음에 또 잡기 힘듭니다. 잘 가는 종목 매도해 놓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야 그렇게 하지만 시장이 잘 가고 있을 때는 잘 가는 종목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매도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매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반도체는 지금은 홀딩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TLB 같은 종목들 고점인 것 같지만 계속 가지 않습니까? TLB는 제가 2만 원 밑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것도 아마 거의 매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잡았으면 얼마예요, 이게. 이게 거의 뭐 지금 조금 있으면 더블 나겠는데. 가는 종목 계속 가요. 심텍, 지금 PCB 쪽에 TLB뿐만 아니라 심텍까지도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예, PCB 쪽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가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 못 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 종목들이 그럼 계속 못 가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갈 겁니다. 원희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잘 갑니다. 레거시 쪽도 이렇게 잘 가는데, 반도체 중에 못 갈 종목이 어찌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은 좀 나중에 출발하겠죠. 예, 어쨌든 반도체 쪽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이번 랠리에 안 움직일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랠리가 새로 시작이 될 텐데 그때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때 사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고 있으면 되죠. 예, 뭐 종목 교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반도체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꼭 포트에 있으셔야 될 종목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또 조선주들이 또 들썩입니다. 기자재주들이 또 들썩이고 오늘도 뭐 현대중공업도 또 올라가고 하는데 조선 섹터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주가도 높다. 모멘텀 살아있고 주가 높기 때문에 확확 날아가지는 않지만 조금 조정받으면 또 반등 금방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조선주들은 지금 HD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큰 종목들은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서 뭐 2, 3% 먹을 거 아니면은 좀 들어가기가 그렇죠. 대신 이런 요런 기자재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있죠. 근데 이번에 기자재 종목 못 하셨던 분들은 요 근방에서 이제는 뭐 파인베스트를 꼭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자리들이 전부 다 단기 바닥이 나올 만한 자리들이죠. 오리엔트 전공이니 뭐 이런 애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잡아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또 팔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마지막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분할로. 예, 조분. 자, 조선 기자재들 강한 거 차트도 강하고 뭐 내용도 강하고 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떤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조금 사고 좀 더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또 날아갈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등 정도 바라고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조선 기자재 섹터일 겁니다. 근데 반등 정도만 바란다 하더라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라 뭐 10% 20%는 아마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되겠죠. 방산도 제가 뭐 조선이랑 똑같이 말씀을 드리죠.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으나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꺾이지는 않겠으나 속도가 많이 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좀 크게 들어올 때, 또 이제 조정 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면 된다.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속도가 빠르게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매수해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뭐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그 무슨 얘기 했다고 그러죠. 러시아 전투기가 유럽의 그 변경 지역에 국경을 또 침투하게 되면은 뭐 지난번에 그 핀란드인가요? 그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토에서 그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거 또 잘못하면 또 전운이 또 돌겠군 이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또 올라간 건데 뭐 이런 이슈들은 그냥 이제 작은 이슈로 봐야 되죠. 작은 이슈고 하지만 방산주들의 앞으로의 수출 실적 계속 좋습니다. 계속 그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 좋기 때문에 방산주를 또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뭐 비중이 뭐 한 30% 이상 되신다 그러면은 비중은 조금 줄여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거는 이제 너무 비중이 커요. 지금 속도가 떨어진 구간에서. 그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비중 좀 줄여가지고 반도체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혹시라도 또 뭐 조정이 좀 한 번씩 또 어떤 이슈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매수해주고 혹시 뭐 실적 이번에 또 안 나와서 실적 시즌 때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씩 매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움직인 쪽 이제 드론 쪽이 움직였는데 뭐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 드론의 대장주죠. 또 베셀 같은 종목들도 뭐 움직이고 했는데 드론 쪽도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죠.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도 우리 그 실생활에서 뭐 이제 그 운송 수단으로도 사용이 될 거고요. 또 특히나 이제는 드론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분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관련 이제 전략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드론 없이는 이제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전투용 드론하고 실생활에 쓰는 드론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론의 여러 가지 이제 항공 제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이미 해놨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갔냐면은 미국 쪽에서 중국이 아무래도 드론의 강자입니다. 지금 드론 쪽에는 뭐 로봇이나 드론 쪽에 중국이 아무래도 많이 앞서 있죠. 근데 중국 드론을 지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법안도 이미 상정이 돼 있고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중국 드론이 미국에서 활동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드론 쪽도 또 이제 반사수의 얘기 나오면서 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드론 쪽에도 뭐 테마 형태로 한 번씩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도 뭐 소량 정도 한 10% 정도 좀 담아놓을 수 있는 섹터가 하반기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원전 쪽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수스테이너빌리티를 위시해서 다른 원전주들도 이제 작은 종목들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쪽도 뉴스가 있었죠. 체코하고의 이제 원전 협력 관계 얘기하는데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원전 협력한 거 지난 6월 달에 이미 계약이 나왔던 부분 다시 얘기한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협력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뉴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체코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체코 대통령이 우리 지난번에 원전 계약했던 거 우리가 지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이러고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도 같이 방산 쪽까지 우리 같이 협력을 좀 하시죠. 이런 정도의 인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원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올랐는데 원전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어떤 이제 수주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주가는 또 많이 올라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원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지금은 이제 물음표가 조금 더 느낌표보다 많은 구간에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모멘텀은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 시장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날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한 15% 정도 이내의 비중에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지만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수급이 어디로 붙는지 아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급이 반도체로 붙어요. 그리고 코스닥 움직일 때 보면 바이오가 막 움직여주고 너무 명확한데 굳이 뭐 이런 원전주에 또 들어가가지고 상반기 때 기억을 이때 많이 벌었던 이 추억 때문에 또 원전주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돈 벌었던 기억 때문에 또 그 섹터 들어가서 또 그걸로 또 돈 벌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 내에서의 홀딩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차 전지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들이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 좀 되어 가지 않나 싶어요. 2차 전지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LG에너지 솔루션이죠. 다들 이제 모양새 똑같죠. 2차 전지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근데 이 차트랑 똑같은 모양새가 어디에 있냐면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그 중국의 탄산리튬인데, 보면은 요때 이 LG엔솔이 요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또 LG엔솔 조정받고 지금 이제 살짝 반등 나오려고 그러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2차전지들도 반등 나오겠다 싶죠. 다 동행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들도 이제는 동행성으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좀 하시고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내년도 ESS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시장의 뷰가 막 바뀐다거나 또는 전기차 캐즘의 바닥론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쭉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은 좀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닥 반등이 나오면은 2차전지도 반등은 나온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좋기 때문에 2차전지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략 부분 들어가서요. 제가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겁먹을 때가 아니에요. 뭐 단기적으로 뭐 쉬어간다.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시장이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닌데 쉬면은 뭐 돈 있으면 또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이 그러면 그 정도까지 쉬어갈까? 내가 막 엄청 빠졌으니까 사야지. 지난번처럼 막 이런 어느 정도 막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간 조정들이 길 것 같지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 같고요. 특히 호재 민감도가 높습니다. 지금 조금만 호재가 있으면은 시장이 팍팍 올라가 주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될 만한 어떤 단기적인 재료도 지금으로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금리 인하를 10월 달에 안 할까? 거의 할 걸로 봅니다. 12월 달에 안 할까? 거의 할 걸로 보고 실적이 갑자기 확 꺾여버릴까? 그렇지 않고요. 반도체 실적 좋을 것 같고 이번 3분기 때는 삼성전자 2분기 때보다 실적 반등 크게 나올 것 같고 이리저리 실적으로 보나 뭐 금리로 보나 다른 뭐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뭐가 없어요. 지금 악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많이 없다 보이고 관심 종목들은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시장 갈 때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또 이제 전선주,
조선주 또 로봇도 갈 거고 자율주행 또 로봇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거고 엔터주 안 움직일 때 산호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중심인 시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